27일 오전 안동의 한 복지재단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2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키나 눈썰매 등 겨울철 레저 활동을 할 때는 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서 반사되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설맹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난방비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45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도내 노인과 장애인 등 기초수급자 가구와 한파 쉼터가 대상입니다. 803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대구 지역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7일 오전 안동의 한 복지재단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있던 냉동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창고 외벽 사이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계속해서 뿌려보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고 시커먼 연기는 계속해서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27일 오전 6시 56분쯤 안동시 남선면의 한 복지재단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굴착기와 진화 차량 등 장비 30여 대와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동시도 재난 문자를 통해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우회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불은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초기 진압됐고 1시간 뒤인 낮 12시 20분쯤 완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작물 재배 공장과 새싹 재배 기계, 세척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동 냉동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겨울철 흰 눈과 얼음을 즐기면서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랜 시간 맨눈으로 흰 눈을 바라보면 각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상으로 피부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엔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하얀 눈밭에서 타는 눈썰매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면 문을 여는 스키장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겨울이면 서론 위에서 즐기는 다양한 레저 활동. 하지만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겨울 레저 활동을 한 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 각막 표면이 혼탁해졌다면 설맹을 의심해야 합니다.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아스팔트가 반사하는 자외선은 10%, 바닷가 모래가 반사하는 자외선은 20%대지만 눈과 얼음 등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은 80%가 넘어 그만큼 각막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겨울철이 되면 또 건조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각막이 많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막염이 생기면 통증이라든지 이물감들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자주자주 인공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으면서 안구 건조를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증상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레저 활동을 할 때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동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낮은 온도에 몸이 노출되면서 신체 말단인 코와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조직이 죽으면 물집까지 생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손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통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45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 노인과 장애인 등 기초수급자 10만 5천 가구와 한파쉼터 5천 곳으로 기초수급자는 가구당 10만 원, 한파쉼터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난방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대구 지역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환경부는 이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안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 전문가와 환경단체,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오는 30일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사전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회전 하실 때 일단 멈추는 습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김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자 차량 서너 대가 연달아 출발합니다. 모두 신호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빨간불일 때도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22일부터는 녹색 화살표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잠시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잠시 멈췄지만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전방 주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시 신호가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시면 안 돼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몰랐어요. 아예 신호가 안 끊기면 가지 말라 이거죠. 현재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곳입니다. 경찰은 신호등 설치 이후 우회전 시 멈춤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9배가량 늘었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1월 36.8%였던 1인 가구가 4년 만에 4% 넘게 상승한 수치인데요. 1인 가구의 연령도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20대에서 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더 많고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 1인 가구는 40%가 넘습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 1인 가구 정책이 노인복지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1인 가구가 많은 일부 지자체에선 주거와 안전, 문화, 여가와 경제 활동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늘기 시작한 건데요. 중장년층의 고령화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970년대 12만여 명에 달하던 봉화군의 인구는 현재 3만 명을 간신히 넘고 있는데요. 봉화군은 올해 조직 개편으로 인구 전략과를 신설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말 그대로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봉화군의 한 전통시장. 과거에는 사람으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장날이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참 많아가지고 오면은 서로 부딪히고 참 서로 뭐 비켜가느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산해요. 지난해 말 기준 봉화군의 인구는 3만 139명으로 전년도보다 623명이 줄었습니다. 월 평균 54명이 줄어든 셈인데 단순히 계산하면 앞으로 3개월 안에 봉화군의 인구는 3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봉화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구 전략과를 신설하고 그 아래 인구 정책팀 등 총 4개의 부서를 구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인구 관련 정책들을 한 군데 모아서 단기적으로는 인구 3만 명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모두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봉화군은 지난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30억여 원의 예산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전략과의 핵심 부서인 인구정책팀은 지난해 평가를 밑거름 삼아 올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정주 기반팀은 내년 준공을 앞둔 춘향면 소로지구 주택단지를 비롯해 2026년까지 4곳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도시민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팀은 봉화군의 최대 역점 사업인 베트남 마을 조성을 전담하고 일자리 창출팀은 공공근로사업과 창업 지원 등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등의 일자리를 마련해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구 3만을 유지해야 되는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생활 인구도 늘리고 정주 여건도 개선하는 부분이. 이 밖에도 봉화군은 주택 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옛 워터파크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무량면에 진행 중인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쳐 도시민이 체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등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올해부터 예천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10만 원씩 입학 준비금을 받습니다. 예천구는 지난해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지원하던 입학 준비금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대상이며 초등학생은 1인당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체류 중인 외국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준비금은 각 학교로 신청하면 되며 예천구는 중복 지원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해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일 계속된 한파로 안동호가 얼어붙으면서 도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안동 이마호 수운관리사무소는 안동호 도선 운항 구간이 결빙됨에 따라 지난 26일 경북 제703호를 마지막으로 모든 선박이 안동호 하류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운관리사무소는 이 구간 도선을 이용하던 주민은 지방도 933호선 등으로 우회할 것을 부탁하고 안동호가 해빙되고 수위가 상승하는 즉시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가 7개월 연속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의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92.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기준치 100을 밑돌아 소비자들이 7개월 연속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